다음으로 별큰 정돈 시간 없이 바로 주제 발표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토론회의 주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는 현장의 전문가이신 서울시 자동차 전문 정비사업조합 김종남 이사장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정책 개선 건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자동차 전문정비 사업조합 이사장 김종남 사장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오늘 저는 친환경 자동차 정책을 기술이나 이념이 아닌 현실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 세계는 전기차, 수소차, 합성연료 등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주되 자국에서 생산된 차량에 대해 한정하고 있고, 영국의 순익 총리는 몇 년 전 영국의 모든 가정에 5,000파운드에서 10,000파운드에 달하는 부담을 요구하면서까지 전기차 보급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내연기관 차량 등록 금지 시한을 2030년에서 2035년으로 연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유럽은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전면 전기차 대신 합성 연료가 적용된 내연기관 차량은 친환경차로 인정해주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이산화탄소 저감이나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자국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치밀한 전략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었으니 그 전기를 전기차에 충전해 쓰면 가장 친환경적이지 않느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질문을 던져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만든 전기는 전기차에 충전해 사용하면 됩니다. 혹은 남은 전기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했으면 그 수소를 수소 전기차에 충전해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해서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결합시켜 다시 합성연료를 만들어 내연기관에 넣으려고 할까요? 결국 자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내연기관 관련 사업을 내려놓기 싫다는 것입니다. 전기에서 수소로, 수소에서 합성연료로, 이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은 단계별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한 단계마다 투입된 에너지 대비 생산 에너지는 30% 수준입니다. 최종 효율은 초기 에너지 대비 극히 일부만 남습니다. 즉, 가장 효율적인 친환경 방식은 중간 단계에서 바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 이 복잡한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환경보다 기존 자동차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전국의 자동차 정비 업계는 36,170여 개이고 총 91,800여 명의 정비업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 정비업체는 사고차 수리와 검사 업무 위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 정비업체는 현재 내연기관과 관련된 엔진오일 및 필터 교환 등 소모성 정비가 정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책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6월 기준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는 2,640만 8천여 대이며, 이 중 경유차는 약 33.5% 수준이고, 전국 경유차 등록 대수는 885만 1천여 대로 전년 말 대비 24만 8천여 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율은 2.7%입니다.
내연기관 중 가장 큰 폭의 감소세이고 대부분의 차량이 조기 폐차 대상이며 영세한 소상공인의 생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기 폐차 보조금이 있어도 차량을 대체할 비용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생계형 운전자, 화물차, 택배, 영업용 차량은 차량 교체가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연간 신규 자동차 판매량이 약 13만 대이며 운행 중인 차량을 전부 교체하려면 최소한 2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년부터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판매한다고 가정해도 향후 수십 년간 내연기관 차량은 도로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조기 폐차 중심의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친환경 정책이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는 일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미 제작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투입된 차량을 폐기하고 새로운 차량 생산에 다시 막대한 에너지를 투입한다면 이것은 자원 에너지 측면에서 결코 친환경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정책을 확대하여 2023년부터 4등급 경유차량 조기 폐차 지원, 2024년도 확대 실시로 자동차 정비업계의 정비 물량은 현저히 급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는 국가의 종합 검사 시 배출가스 정비 검사 또는 특정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시행하고 있어 차량 운행 적합 여부를 판별할 수 있으며 또한 차량의 주행거리 등 관리 상태를 정부 및 기관에서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를 위해 오로지 차량의 연식만을 반영한 무분별한 조기 폐차 정책을 실시하는 등 투입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고 정비만 하면 충분히 운행 가능한 차량도 노후 디젤이라는 이유만으로 폐차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원 낭비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25년부터 대기질 개선 사업 목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경유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 장치 DPF 보급 사업을 전개하였으나 DPF 및 급배기 크리닝 등 자동차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대기질 개선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DPF 차량도 조기 폐차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 사후 관리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안은 바른정비 또는 친환경 정비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개념의 정비가 아닙니다. 이미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정비만으로도 배출가스는 30% 이상, 상황에 따라 최대 50% 이상 저감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배출가스 전문 정비업 교육이 2007년부터 의무화된 이유도 실제로 검사 불합격 차량이 엔진오일만 교체하고 재검사를 받아도 합격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급가소, 급부하 구간이 배출가스를 과도하게 배출하는 핵심 원인입니다. 결국 차량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성능 유지와 에코드라이브 습관만으로도 매우 큰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친환경 차량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엔진 구동을 가장 효율적인 RPM 영역으로 유지하면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로 모터를 구동해 차량의 동력을 공급하게 되면 현재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양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엔진이 항상 최적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즉, 차를 없애기보다는 차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빠르고 효율적인 환경 정책입니다. 보조금 제도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조기 폐차 후 다시 중고 디젤차를 구매하거나 보조금을 받기 위한 형식적 폐차 같은
편법적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염원의 비중에 따라 관리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디젤차가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인 건 맞지만 산업시설, 발전소, 중국발 미세먼지 등 다른 요인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차만 잡는 게 과연 근본적인 해결인가라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정부 정책인 조기폐차 정책이나 배출가스 저감 장치 BPF 보급 사업의 대상 차량 처리에 관한 판단 기준이 한국자동차 환경협회로 일원화되어 있어 형평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먼저 실시된 배출가스 저감 장치 BPF 보급 사업도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장착 및 사후 관리까지 하였지만 막대한 차량에 대한 관리 소홀 내지 저감 장치 부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용자 불만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이 사실입니다. 또한 조기폐차 정책에서 자동차 전문가가 아닌 환경부나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조기 은퇴자가 차량에 대한 검수 및 적격성 판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충분한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차량 연식만을 기준으로 조기폐차를 진행되고 있어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차량이 해외에서 운행되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도 폐차 말소 방식으로 처리한 뒤 외국 수출이 가능하다는 중고차 수출업체의 설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서류상으로는 폐차 처리되었지만 실제 차량은 해외로 수출되어 다시 운행되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조기폐차 차량이 수출로 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내에서는 가치가 낮지만 해외에서는 수요가 높습니다. 한국에서는 연식이 오래되면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지만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등에서는 엔진만 돌아가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고철값 수준인 차량이 해외에서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 거래되기도 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과 수출 판매가를 함께 받을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는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만 받는 것과 달리 수출업체에 차량을 판매한 후 폐차 말소 처리를 거쳐 보조금을 수령하는 구조에서는 보다 높은 금액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는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수출 목적으로 맞게 매입한 뒤 공식적으로 폐차 말소 절차 완료 후 해외로 차량을 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제도적 허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는 말소가 핵심이지 실제 차량이 물리적으로 파손되는지까지는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폐차된 차량이 해외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구조가 생깁니다. 법과 제도 문제에서 왜 이것이 정책이 되지 못하는가?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포지티브 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에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된 거 있는 거 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면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불법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법이 네거티브 체결해서 법에 무엇은 하지 말아라라고 명시된 것 외에는 다 합법입니다. 결국 새로운 친환경 정비 기술, 새로운 관리 방식을 통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특정 장치, 특정 방식으로만 허락하는 법 체계로는 급변하는 기술과 환경 문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제안합니다. 환경을 살리고 산업을 살리는 길.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전기차냐, 내연기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폐차냐, 유지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존재하는 2,640만 대의 차량을 가장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안으로 풀어드리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 전기를 환경 정책의 공식 수단으로 인정하고 특정 기관에서만 한정되지 않는
개방적 참여 구조를 만들어 성과 중심, 기술 중심의 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환경을 위한 정책이며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있는 정책이고 국민 부담을 해소하는 정책입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친환경 정책은 속도의 경쟁이 아니라 균형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전환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환경 개선 수단은 외면한다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폐기 중심의 정책에서 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